어둠을 틈타 스며드는 서늘한 그림자.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드는 의문의 존재들. 무대 위 베일에 숨겨진 그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살벌한 전쟁터가 된 집안.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나 죽여버릴 거야! 나 죽여버릴 어둠이 내려야 드러나는 가족의 비밀. 저희 연극 두 여자에서는 어둠이 내리면 발밑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타이밍에 어느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꼭 발밑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 분명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어둠을 틈타 찾아온 손님의 정체가 곧 드러납니다. 연극 흉터에서는 무대 위에 어둠이 내리면 눈앞을 조심해라. 바로 눈앞에 공포가 있거든요. 거짓에 가려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한 가족과 두 친구를 찾아온 환영받지 못할 존재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숨겼던 걸까요? 섬뜩한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문화요픽, 오늘의 주제는 환영받을 수 없는 어둠의 존재들입니다. 여기 화목한 한 가족이 있습니다. 딸바보 남편과 가족이 전부인 아내, 그리고 말괄량이 딸까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 식구죠. 그럼 세트 한번 높이. 자, 하나, 둘, 넷. 아주 애하고 똑같아. 아유, 똑같긴. 연극 두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연극 두 여자는요, 공포와 스릴러 그리고 중간중간에 코믹도 좀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요. 극 중에서 이야기의 중심인 주명이와 그녀의 언니인 주명선 두 여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연극입니다. 비니 입에서 피가 주르륵 흐르는 거야. 내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다. 근데 도망을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안에 이상한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는 느낌. 가족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검은 그림자. 그는 왜 가족들 곁에 맴돌고 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존재라면 범죄, 죽은 존재라면 호러. 아직은 경계가 모호합니다. 저는 공포와 호러 중에서는 저는 스릴러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조금 더 치우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상적인 측면에서도 뭐 피를 묻히고 나온 장면이나 뭐 아니면은 뭐 곡괭이라든지 이런 소품으로 인해서 조금 더 스릴러 쪽에 조금 더 치중을 좀 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야, 뭐 진짜 남자? 웃기고 있는데 장난을 못 부르는 게. 공기는 좋고 좋다. 공기는 좋다. 여기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세 친구가 있습니다. 중마고는 아니지만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 서로 죽고 못 사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연극 흉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연극 흉터는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1년 이상 해온 스테디셀러죠. 공포만 있으면 또 공포와 스릴러만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믹까지 넣어놓은 아주 볼거리가 풍성한 그런 공포 연극입니다. 이들의 취미는 등산. 늘 셋이 올라가던 그 길을 둘이 올라가고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심각해?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알겠지만 다 됐다. 연극 흉터에서 흉터의 의미는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흉터, 흉가의 흉터 그런 느낌의 흉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처의 느낌의 흉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겉에 보여지는 흉터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흉터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중은 스릴러가 75% 정도 차지하고 공포가 25%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공포극과는 다르게
귀신이나 그 믿지 못할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악함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배가 좀 많이 고픈데. 다시 연극 두 여자입니다. 케이 맛있는 아침 걸로. 준비로 바쁜 아내와 달리 밥 기다리는 남편의 느긋한 뉴스 시청. 뉴스는 여느 때처럼 간밤의 사건 사고로 시작합니다. 지난밤 누군가 저지른 방화에 대한 내용. 하지만 이 기사를 들은 아내 명희 씨의 시선은 다른 말을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주명선 씨는 지난 89년에도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불에 타 숨지는 끔찍한 사건의 범인으로 그동안 중증의 조현증으로 정신병원에 격리 수감되었었습니다. 여보, 예. 근데 누구세요? 아침 대바람부터 초인종이 울리고 경찰이요? 문을 두드리는 낯선 방문객은 형사. 대뜸 들어온 형사는 아내 명희 씨의 언니에 대해 묻고 15년 만에 처음 듣는 처형 소식에 당황한 남편은 아내를 쳐다보고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님 뭔가 착각하셨나 보다. 이 사람한테는 언니가 없어요. 남편분은 모르고 계셨나 보네.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거. 쌍둥이요? 네, 주명희 씨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어요. 주명선이라고. 여보, 아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쌍둥이 언니라는데. 여보 미안해요. 속이려고 하던 건 아니었어. 저기요. 진짜 극중에서 15년을 살았지만 전혀 몰랐던 이야기고 정말 배신감도 느껴지고 정말 한편은 또 약간 좀 섭섭한 마음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언니는요, 14년 10개월 전에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낸 혐의와 정신착란의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었습니다. 남자한테 존재조차 몰랐던 아내의 언니. 이를 알게 된 날 듣게 된 처형의 범행과 죽음. 가족의 평화는 그날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로부터 쫓기듯 불안해하는 아내. 아내 명희 씨는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 걸까요? 집도 가족도 모두 위태로워집니다.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 어디 다친 거야? 아니 이 피는 다 뭐야? 왜 그래 당신? 저 괜찮아요. 괜찮긴 피를 이렇게 흘렸는데. 정말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항상 불안해하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초인종 소리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점점 소홀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극 초반에 남편에게 집에 불을 내서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원인이기 때문에 언니를 무서워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전이 있으니 꼭 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너 교복 입고 어디 가? 언니의 그림자가 명희 씨의 숨통을 조이고 명희 씨는 언니가 살아있다고 믿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번에는 산으로 가봅니다. 연극 흉터인데요. 대학교 절친 세 사람은 아직도 등산 중입니다. 잠깐 산중턱에서 쉬는 사이 세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눈에 보입니다. 저희는 대학교 친구이자 동우는 저의 남자친구이며 재용은 저를 아주 사랑하고 짝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셋은 삼각관계입니다. 나 진짜 괜찮아. 만족해. 만족? 너도 똑같아. 왜 이렇게 능력을 썩히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왜 안 가?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 뭐 성공하겠어? 성공이 꼭 중요한 게 아니잖아.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긴 네가 뭘 알겠냐? 겨우 그림이나 끄적끄적 그리면서 홈든 애들 돈이나 만지는 주제. 야 김동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인이 된 세 사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의 목표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동은이라는 인물은 성공을 쫓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지은을 버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재용이 지은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서로의 관계, 이 셋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발 좀 찌질하게 굴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지은아. 기회는 이때다. 재용은 지은에게 일생일대 고백을 합니다. 등산하면서 하는 이 고백, 바로 거절각이죠. 그렇게 옥신각신하며 오르던 산에서 지은은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재용이 제 여자친구인 지은을 너무 사랑해서 절벽에서 밀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죽이지 않았고요. 서로의 욕심, 서로의 욕망, 서로의 갈증이 지은이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아니, 네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임마.
네 얼굴. 너 성격 좋잖아. 그러다 지은이 완전 취해가지고 너랑 나랑 집까지 교대로 업고 갔잖아. 맞아. 지은이 엄청 무거웠어. 야 정아, 그 무게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잘 지내겠지? 그러다 지은이 완전 취해가지고 지은이 죽은 너랑 그 나랑 산을 집까지 다시 교대로 찾은 두 업고 사람. 갔잖아. 재용은 어쩐 일인지 자꾸만 지은이 생각납니다. 지은이 어두운 산길. 산을 오르는 사람은 분명 둘인데 왜 셋이 함께 오르는 기분이 들까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 극 초반에 동훈이랑 같이 산을 오르게 된 이유는요. 지은이를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서로 오랜만에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끼리 같이 등산을 하면서 지은이도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산행길을 시작합니다. 단지 미쳤다고 아무런 이제 이유 없이 집에 연극 불을 지를 수 두 있는 여자의 그것도 결말입니다. 도문이 자고 있는 집에 용의자가 된 언니는 아니야, 정말 어떻게 죽었을까? 생각하시냐고요? 정말 저 몰라요. 자신이 아는 언니라면 어딘가 분명 살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귀한 가족만큼이나 귀한 24명이 아무 죄도 없이 때려 죽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언니가 한 짓이니까 지금 뭐 나 몰라라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이번 그 정신병원 방화 사건에서는 이제 주명선 씨의 과거 이력이나 CCTV 증거 같은 게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용의자로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난치지 말고. 여보 당신이에요?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첫 번째, 암전 속의 긴장감. 두 번째, 식스센스급의 반전 이야기. 세 번째, 우리 모두 배우들의 열연이 있습니다. 두 여자 제가 본 연극 중에 제일 재밌었습니다. 우선 배우분 연기도 너무 좋으셨고 스토리도 짱짱하고 일단 보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요. 또 더위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은이가 내가 보고 싶대. 동훈아, 지은이가 내가 보고 싶대. 영아, 지은이 보고 싶다고 동훈아. 연극 흉터의 결말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은 동훈과 재용. 감당할 수 있겠니? 산장에 머물며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데 하지만 산장에는 동훈과 재용 외에 모든 비밀 알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감당할 수 설마 있겠니? 죽은 지은일까요? 스릴러적인 면모가 많습니다. 이 플롯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한 구다리를 놓치면 풀릴 수 있는 열쇠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소 무섭더라도 손으로 눈을 가리고라도 한 장면 한 장면 놓치지 말고 꼭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위도 날아가고 에어컨이 필요 없는 연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대반전 완전 식스센스급 그런 대반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객들이랑 소통하면서 여러 대화도 나누고 코믹한 부분도 넣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사람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듭니다. 한 가족과 세 친구들 사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쩍 벌린 어둠. 과연 드러나선 안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거짓으로 싸맨 인간의 민낯과 그 사이를 파고든 어둠을 확인하고 싶다면 무대에 절대 홀로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문화요픽 여기서 마칩니다.